렉티오 16. 로마인의 욕설. 로마에서 박사학위를 준비할 때 자료를 찾아 이 대학 저 대학 도서관을 헤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도서관 가운데 성 안셀모 대학의 도서관은 작지만 조용하고 아늑해서 자주 찾았던 곳입니다. 안셀모 대학의 정문을 나오면 바로 몰타 공화국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앞에서는 늘 관광객들이 무언가를 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이곳을 수년 동안 드나들었지만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볼 여유나 구경해 볼까 하고 시도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왜 수많은 관광객이 매일 저 앞에 줄을 서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어느 날 저도 그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철문에 열쇠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눈을 대고 보니 그 작은 구멍으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본 것은 바로 바티칸 대성당이었어요. 그 열쇠 구멍이 있는 건물을 지나 아벤티누스 언덕을 넘어가면 중세시대에 지어진 산타 사비나 성당이 나오고 1만 평방미터 크기의 시립 장미 정원이 나옵니다. 이 정원에는 장미뿐만이 아니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오렌지 나무도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정원이 좋았던 것은 로마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부에 지치고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낯선 타국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피로감이 쌓이면 이곳 정원을 찾아 로마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속 답답함도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정원의 입구에는 오늘날 관광객들이 입장료를 내고 찾는 진실의 입이 있습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 촬영지로 유명해진 산타 마리아 인 코스메딘 성당에 있는 진실의 입과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이곳을 통과해야만 정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곳에는 늘 한 명의 거린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는 낮이나 밤이나 늘 술에 취해 있었는데 꼭 제가 들어갈 때마다 너 일본 사람이니?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대답해도 볼 때마다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볼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니 어느 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한참 갈등만 하다가 그날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중간에 좀 쉬려고 정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도 제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가 들릴 듯 말 듯 내뱉었습니다. 스툴투스 S. 라틴어로 멍청한 X라는 욕입니다. 다행히 그는 제 말을 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라틴어의 스툴투스에서 멍청한 바보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 스투피드와 영어의 스투피드가 유래합니다. 사실 저는 로마로 유학을 가기 전까지 욕이란 걸 하지 않았지만 로마 생활은 저에게 욕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로마는 혼잣말로 욕이라도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곳이었어요. 욕에 이런 순기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욕설이 없는 민족과 문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각 세대는 그 시대의 욕설과 음담패설을 가지고 있고 로마도 예외는 아닙니다. 로마인이 내뱉는 욕의 성격은 말을 무기로 조롱과 무례를 변형시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로마인들은 단순한 욕설로는 모욕으로 느끼지 않았고 그래서 욕은 좀 더 세련되고 섬세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라틴어로 정제되어 언어적으로 정교한 형태의 조롱을 사용한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스투피드가 엄청 무례한 말이 되는 것도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라틴어의 대표적인 욕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사나 이넵투세스. 너 정말 바보다. 아비 페디카톤. 빌어먹을 돼져버려. 멘툴라에스. 머저리 XX. 스툴투스 S. 멍청한 X. 사네 콜로루스 S. 시브랄. 사체르 에스터. 저주받아라. 이런 형태의 욕설은 로마인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는데 마지막 욕설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원학을 바탕으로 할 때 거룩한이란 말은 분리의 개념, 의식의 순결에 해당하는 특별 조건이 아니면 다가설 수 없는 불가촉의 어떤 것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라틴어 사체르는 거룩한이란 뜻도 있지만 저주받은이란 뜻도 있는 양가 감정이 함께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거룩할지어다라는 말로 저주를 나타냈고 이 문구는 로마인들의 단죄 양식이 되었어요. 아울러 비속어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는데 폼페이 유적지의 낙서가 증명하는 것처럼 외설적인 표현도 넘쳐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여성과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그 내용을 길거리의 벽에 쓰기도 했습니다. 교차로의 모퉁이에는 메레트리체스라고 부르는 많은 매춘부들이 호객 행위를 했었다고 하고요. 정치인들은 정적인 상대에게 매일 X이나 잡고 있어라 등의 아주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거린에게 비록 들릴 듯 말 듯하게 내뱉었지만 스툴투스에스라는 욕을 하고 났을 때 뭔지 모를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멍청한 X는 그가 아니라 오히려 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 거리는 제가 매일 정원 입구를 지나갈 때 너 일본 사람이니? 라는 말이라도 걸어서 동전 하나라도 얻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 불쾌해할 뿐 단 한 푼의 동전도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봉사가 필요한 순간 눈뜬 봉사로 있었던 것이죠.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바라는지 누군가의 가슴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는 저야말로 진정 스툴투스 S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상태에서 조금도 진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 님이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70년이 걸렸다고 하였으니 나는 아직 괜찮은 걸까 하며 잠시 위안을 삼아 보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입니다. 적어도 사람 사이의 일에서 오해나 오판이 없으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사랑으로 무장한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누구와 비교해서 남들도 그렇다는데 라며 적당히 합리화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템푸스 푸지트 아모르 마네트. 시간이 흘러도 사랑은 남는다. 오래도록 스툴투스 S로 남지 않으려면 멍청한 누군가가 겉으로 내뱉는 말 뒤에 숨은 가슴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나는 정작 사랑을 빼고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 것일까? 사랑에 빠지면 그 무엇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까? 나는 무엇을 남기려고 이렇게 하루를 아등바등 사는가?